그런데 우리가 왜 노후를 알아야 되냐? 생도 아니고 병도 아니고 사도 아니고, 물론 다 해당은 돼요. 그런데 제가 왜 노후를 뽑았냐고 하면,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전체 과정을 보게 되면 우리는 어찌 보면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그래서 노후화의 과정을 겪어가면서 우리는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거에 예외가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전혀 없죠. 우리가 사람이 늙기 시작하면서부터 병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상해 그리고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후를 알아야 우리 인간 전체에 대해서 생애 설계가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로병사 중에서 노후를 가장 첫 번째 알아야 되는 원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은 노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네가 보셔라. 자신의 부양 문제를 놓고 자식 간의 다툼이 벌어져 격분한 95세 노인이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다. 평소 지병을 앓고 있던 노부부가 어버이날 아들 외엔 아들이 간 사이에 동반 자살한 사건이 또 있었어요. 2012년도에 여러분들은 한 번쯤 뉴스에서 이런 거를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노부부가 동반 자살을 했어요.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향해 그토록 억척같이 살아왔는지 모르겠다. 이제는 그만 죽고 싶다. 부부가 살면서 빚은 한 푼도 없지만 살아있는 집 보증금은 300만 원 뿐이다 라고 유서를 작성을 하시고 두 분께서 그냥 돌아가셨어요. 통장 잔고가 3,000원밖에 없으셨어요. 너무 힘이 드는 거죠. 너무 힘이 들다 보니까 두 분이 동반 자살을 하셨는데,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큰 충격을 안겨다 줬어요. 그때부터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노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고객도 고객이지만 여러분들께서 먼저 우리가 이 십과 니즈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 한 2분 정도 될 거예요. 그것이 알고 싶다. 이게 무려 10년이나 됐어요. 박상원 아저씨 할 때. 그렇죠? 박상원 아저씨는 옛날에 하셨잖아요. 그때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한번 볼게요. 자식 교육에 전부 투자했으니 후회는 없다.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퇴 후 100세까지 살 가능성도 있고, 부모의 노후는 곧 자녀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30대 주부들에게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부모는 큰 부담입니다. 저희 엄마가요, 젊으시거든요. 지금 우리 엄마가 50대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경제적 능력이 있어요. 저도 가족 버리는 사람이고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게 내 부모지만 너무 당연시 바라고 너무 능력 없는 부모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싫고요. 그리고 저 부모가 나중에 아프기까지 하면 어떡하나. 그러면 진짜 내가 병원비로 보고 다 내가 모셔야 할 거잖아요. 좀 더 길게 아이의 목표, 아이의 인생, 그 다음에 그 부모의 은퇴는 사실상 아이의 미래거든요. 부모의 은퇴 문제는 우리 문제고, 우리는 끝났으니까 아이한테만 올인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현실은 부모의 은퇴에서 은퇴 이후에 경제적 자립이 돼 있지 않으면 자녀한테 그게 부산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준비 없는 노후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옵니다. 노인이라는 말이 아직은 어울리지 않는 50대 후반의 건혜숙 씨. 노후 대책이라는 거는 이미 내 앞에 와 있는데 너무 낯선 거야. 이게 진짜 너무 낯설어. 이게 뭐야 도대체? 언제 이런 단어가 만들어진 거야? 네. 변하지 않는 진실이 딱 하나 있어요. 준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노후는 곧 재앙으로 다가옵니다. 행복이 결코 아니죠. 1900년도에 판결 설명을 보게 되면요, 36세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 사진에 보시는 분들이 몇 세처럼 보이세요? 조선시대거든요. 1900년. 몇 세 정도 보이시나요? 15살이요? 15살은 좀
당시 나이요. 몇 살처럼 보이세요? 뭐 얼굴은 정확히 보이진 않지만 예? 60? 그 정도 돼 보이시죠? 노인처럼 보이시는데 40대 초반이라고 나와 있어요. 사진을 보게 되면 실제로 지금 수명이 엄청 늘어났죠.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가 36세예요. 근데 올해 36세.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요, 옛날 같았으면 제가 저기 형님 이렇게 불렀던 사람들이에요. 형님이에요, 형님, 작은 형님. 그런데 실제 지금 평균 수명은 어떻게 되냐면요, 인도네시아 남자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 정도가 146세, 여자는 일본에 118세. 지금 평균 수명이요, 보통 100세 시대라고 말을 하잖아요. 최근에는 120세 시대라고 해요. 100세 시대에서 20세가 더 늘어났대요. 지금 태어나는 친구들은 120세까지 살 수도 있어요.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수명이 늘어났죠.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현재 기준으로 857만 명, 전체 인구의 16.9%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학창시절 때 요거 배우셨을 거예요.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 이거 초등학교 때 다 배우시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전체 인구의 15% 이상이 65세 이상 인구가 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고령 사회예요. 고령 사회. 근데 이게 언제 들어갔냐? 2017년에 우리가 이미 들어가 있었어요. 고령 사회. 목전에 두고 있죠. 초고령 사회. 바로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까지 걸린 기간이 어떻게 되냐? 각국별로 알아볼게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까지 가는 기간. 프랑스는 115년이 걸렸어요. 굉장히 천천히 진행이 됐죠. 프랑스는. 미국은 73년이 걸렸어요. 독일은 40년이 걸렸어요. 그럼 앞으로 나올 두 나라. 첫 번째 어디일까요? 여러분들은 알고 계세요. 일본. 그렇죠. 제가 뭐 한번 강의한 것도 아닌데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그죠? 일본. 그 다음에 나올 나라. 그렇죠. 빈 공간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17년 걸렸어요. 실제 일본은 전 세계에서 별명이 노인의 나라예요. 그만큼 노인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그보다도 7년이나 빠르게 고령사회까지 도달하는 데 걸렸어요. 엄청나게 급속도로 우리나라는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지하철에서 한 3년 전쯤에 붙었던 포스터예요. 보시면은 아니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들이 왜 여기 앉아있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 보니까 여기에 경로석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때 당시에 되게 우습게 욕을 봤는데 실제로는 우리나라가 점차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아이들이 점점 소중해지고 있어요. 없어요 요즘. 그럼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바로 2025년이면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독보적으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노인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세상에 이런 일이 보시게 되면은 불과 한 4, 5년 전만 해도 100세 넘으신 할아버지가 나오셔가지고 야산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나무에 두드리시면서 하시는 거 많이 보셨죠? 근데 요즘에 세상에 이런 일이 보게 되면은 그런 거 안 나와요. 네, 그런 거 전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옛날만 해도 그 100세 이상 인구가 2,300명밖에 없었어요. 전국적으로 따지면은. 그런데 쭉 이렇게 흘러갖고 와가지고 최근에 보게 되면은 22,000명까지 도달하게 돼요. 너무 흔하게 됐어요. 너무 흔하게 되다 보니까 TV에 나올 일이 없어요. 저희 할머니가 올해로 93 이렇게 되시는데요. 제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왜 노인정 안 가세요? 여쭤보면은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나는 젊은 편에 속한다고. 실제로 일은 이렇게 되시면요, 옛날 같으면 무조건 노인정 가셨거든요. 요즘 안 가려고 하세요. 아유 내가 무슨 노인정이야. 내지는
내가 가게 되면은 숟가락젓가락 내가 다 날라야 돼. 막내다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안 가려고 하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 사회에 있어서 은퇴를 하면은 어떤 리스크가 있을 것인가? 은퇴를 하면 총 5가지 정도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인 자녀 리스크가 있어요. 열심히 나는 잘 살아왔고 아이들도 잘 키워왔는데 은퇴할 때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아이들이 나이를 안 먹는 게 아니잖아요. 자제분들도 이제 장성을 하셔가지고 독립할 시기가 됐어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취업 준비할 때 국골 휘죠. 어마어마하게 돈 들어갑니다. 취업 준비. 그리고 취업을 잘 했어도 취업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또 결혼한다고 해요. 그 결혼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또 들어가겠죠. 나의 은퇴 자금으로 사용되어야 될 것이 다 자녀들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나의 은퇴는 장담을 할 수가 없어지는 상황도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창업 실패. 우리나라 사람들은 은퇴하고 퇴직금이라고 하면은 보통 퇴직연금 생각 안 해요. 다 일시금 생각하죠. 퇴직금 받고 뭘 가장 많이 차리나요? 치킨집. 그죠? 치킨집. 어제도 제가 쿠팡이츠에서 제가 마스크를 못 벗는 이유가 어제도 치킨을 먹고 자서 얼굴이 부었거든요. 실제로 제가 쿠팡이츠에서 치킨집을 이렇게 쳐보면 끝도 없어요. 치킨집이 너무 끝도 없어요. 뭐가 이렇게 많은지 도대체. 그러다 보니까 다 이익을 나눠 먹는 구조예요. 그 중에서 잘 되는 집안이면 상관이 없는데 안 되는 집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접어야 돼. 그렇게 되면 내가 퇴직금을 받아갖고 겨우겨우 이거 하나 차렸는데 잘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나의 은퇴 자금이라는 것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창업 실패. 세 번째는 중대 질병.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남자든 여자든 굉장히 젊었을 때 열심히 일을 하는 민족이에요. 엄청 열심히 해요. 거의 뭐 목숨을 바쳐가면서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50대, 60대가 되시면 어떻게 돼요? 슬슬 그 건강을 대출받았던 것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암에 걸리는 비율도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 굉장히 의료비 지출이 전체 자산에서 상당히 많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또 내가 당초 예상했던 노후가 안 그려질 수가 있다. 중대질병. 네 번째로는 금융사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똑똑한 민족이에요. 머리 하나 진짜 너무 비싸요. 그런데 사기는 누가 잘 친다? 똑똑한 사람이 잘 친다? 멍청한 사람이 잘 친다? 멍청한 사람이 잘 쳐요, 사기? 똑똑한 사람들이 잘 쳐요, 보통.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기 치는 사람도 그렇고 사기를 당하는 사람도 그렇고 다 똑똑하잖아요. 근데 사기를 왜 이렇게 많이 당할까요? 똑똑해서 다 사기 치는 사람이 더 똑똑해서 다 똑똑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이 되게 많아요. 정이 되게 많고 사람을 잘 믿는 경향이 있대. 그러다 보니까 사기를 좀 많이 당해요. 그러니까 내가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제 노후 자금을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한순간에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노후 파산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는 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 황혼 이혼. 요즘에는 이혼도 엄청 많이 들었어요. 요즘에는 졸혼이라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그렇죠? 이 졸혼이란 말은 요즘에 생겨난 것도 아니에요, 사실. 거의 4, 5년 전부터 졸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옛날처럼 수명이 짧으면은 보통 결혼 생활이 2, 30년 하고 마무리 짓죠. 그러면서 이제 다음 생에는 만나지 말자 이렇게 작별 인사하면서 이제 가면 되는데 지금 20, 30대 결혼하시게 되면은 100세까지 거의 7, 80년 한 사람이랑 같이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겹죠. 우리 이제 사모님들 보면 지겨워 죽겠어. 남편들 보면 지겨워 죽겠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혼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원래 이제 같은 가정에서 그 노후를 같이 꾸려가야 되는데 잘라지게 되다 보니까 그나마 이제 두 번째 결혼할 때는 좀 자금력이 있으신 분이랑 결혼하면은 괜찮은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그것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은퇴 5대 은퇴 리스크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위험한 리스크가 뭐냐?
사실 여기에는 없어요. 가장 리스크가 높은 게 뭐냐면 장수 리스크예요. 사실 장수 리스크. 내가 차라리 그냥 60세 살고 70세까지 산다 그러면은 그게 어느 정도 확정이 돼 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노후를 걱정 안 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언제까지 살지를 어떻게 알아요? 내가 100세까지 살 수도 있고 120세까지 살 수도 있어요. 그걸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나의 자산이란 거는 확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내가 죽을 때까지 이거를 잘라서 쓸 수 있겠느냐. 그 자금력의 문제가 되겠죠. 그랬을 때 가장 불행한 거는 돈 없이 오래 사는 게 가장 불행한 거예요. 이 위에 있는 리스크보다도 더 위험한 게 장수 리스크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의 평균을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취직 나이는요 31살이에요. 실제로 저희 회사 공채 직원들 들어오는 친구들의 나이를 보게 되면 남자분들 31살, 30살 이렇게 들어요. 여성분들은 29, 28 이게 제일 많아요. 옛날에는 26 그냥 졸업하면 바로 취업했잖아요. 이제 그렇게 안 돼요. 들어오는 것도 바늘구멍이 됐고 그만큼 또 준비를 많이 해야지 남들과 경쟁을 통해서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나이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를 놓고 보게 되면은 취직 나이는 31살이에요. 그러면 은퇴는 언제 하냐? 평균적으로 49살에 한대요.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적으로.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대 수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자가 조금 두세 살이 많아요. 근데 이제 남자, 여자 평균을 해보면 83세 이렇게 돼요. 83세.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7번째로 오래 살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상위권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오래 살까요? 스트레스로 치면은 전 세계에서 꼴찌여야 되는데 제일 빨리 죽어야 되는데 또 제일 오래 살아요. 왜 그럴까요? 네? 맞아요. 의료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최우수예요. 미국만 해도 어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오늘 귀가 좀 안 좋다. 아니면 좀 속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내과를 가려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한 달 걸려요. 내과 예약하면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따가 밥 먹고 오후에 내과나 가봐야겠다. 이런 국가가 얼마 없어요. 우리는 이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외국 사람들이 보면은 이제 혀를 내두릅니다. 엄청 발달해 있어요, 의료 시스템이. 그러다 보니까 병을 조기에 발견을 하고 그거를 치료할 확률이 다른 국가의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그 혜택이 많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다.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이 통계들을 가지고 따져보면 우리는 18년을 일을 하고요. 34년을 버텨야 된다는 통계가 나와요. 전 국민적으로. 최소 거의 약 2배 정도는 버텨야 돼요. 내가 일하는 시기보다. 자, 제가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계산을 해갖고 왔어요. 부부가 35년을 보내려면 도대체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 그런데 다른 거는 다 제외했어요. 뭐 여행 가고 옷 사고 이런 것들 다 제외한다고 칠게요. 그냥 뭐만 한다? 밥만 먹는다. 35년 동안 삼시세끼 밥만 먹는다고만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한 끼에 그냥 5,000원 잡았습니다. 제가 굉장히 저렴하게 잡아드렸어요. 여러분들 일단 점심 드셔서 아시겠지만 순댓국밥 이런 거 7, 8,000원씩 해요 요즘에. 그쵸? 냉면 하나 먹으려면 10,000원씩 줘야 돼요. 짜장면 6,000원, 곱빼기 7,000원 이렇게 내셔야 돼요. 요즘 5,000원 가지고 밥 먹을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한솥 도시락 내지는 뭐 햄버거도 세트 못 먹어요 여러분들. 콜라는 못 드십니다. 그냥 햄버거만 드셔야 돼요. 자, 한 끼에 5,000원. 그러면 세 끼를 먹으면은 한 사람당 15,000원 나가죠. 자, 두 사람이 먹습니다. 그러면은 하루면은 3만원이고 월이면은 90만원이고 35년을 이대로 계산을 하면은 약 3억 8천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와요. 밥만 먹는데 그것도 5,000원으로 잡았어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간혹가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금액 보고 뜨아 하시니까 센터장님 저는 하루에 한 끼만 먹어요. 아, 제가 그래서 여행 가고 이런 거 다 빼드렸다 그랬잖아요. 대신에 밥만 그냥 하루에 30개 다 먹는다고 가정합시다. 하고 했을 때 3억 8천이 나와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 빠졌어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수치 하나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어요? 물가 상승률이 빠졌습니다. 실제로 물가 상승률 연에 3% 정도 가정합니다. 3% 정도를 가정하면요, 3억이 아니라요, 여러분들 밥 먹는데 7억 8천 들어갑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뭐 하루에 한 끼 먹는다고 쳐도, 하루에 한 끼 먹는다고 치고 여기 3분의 1로 두 분이서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다고 쳐도 적어도 2억 이상 들어가요. 밥 먹는데. 옛날에 짜장면 값이 500원, 1000원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짜장면 6,000원 하죠. 35년 뒤에도 6,000원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계속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존속하는 한, 국가가 계속 발전하는 한 물가는 계속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짜장면 값은 거의 한 10,000원, 12,000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했던 이 계산이 틀릴 수도 있어요. 준비를 하셔야겠죠. 노예는 밥 먹는 데만 월에 188만 원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보통 미국인들이 노후가 굉장히 편하다고 해요. 행복하다고 해요. 미국인들이.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에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미국인들은 이게 체화가 돼 있어요. 미국인들은 첫 직장을 구하면 급여의 20%를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요. 어디에? 연금보험. 내 노후를 위해서. 굉장히 선진 시스템이 잘 돼 있죠. 문화가 그렇게 잘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미국인들의 성공하는 재무설계법인 와이즈 저축법이에요. 와이즈 저축법, 현명한 저축법이죠. 미국인들은 일을 합니다. 워킹. 그리고 그 20%에서 30% 정도 되는 급여에 20%, 30%를 보험에 가입해요. 그 다음에 남는 돈으로 세이브, 저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남는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요. 순서가 이렇게 돼요. 일해서 돈 벌면 일부는 보험 가입하고 일부는 저축해서 나머지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합니다. 근데 순서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빈 공간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빈 공간이 어느 나라가 나올까요? 자, 우리나라가 나옵니다. 자, 우리나라는 워킹 일을 합니다. 자, 바로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네, 떠나야죠. 여러분들은 막 여성분들은 백 사셔야 되고 남자분들은 차 바꾼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차 바꾸겠다고 와이프한테 막 그냥 닥달을 해요. 나 차 바꾸겠다. 옆집 아저씨 아우디를 바꿨는데 난 벤츠로 바꿔줘야지. 차 바꾼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다음에 이제 슬쩍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아, 왜? 너무 쓰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저축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때부터 예적금 막 알아보기 시작해요. 0.1%만 높아도 막 쫓아다녀요. 은행 막 문 앞에서 기다리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왠지 자꾸 친구가 와서 보험 가입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실비보험 하나. 그것도 1,000원이 더 비싸다면서 인터넷 보험이 더 싸다면서 1,000원 가지고 막 그냥 막 혀를 내둘러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람들 저축 어떻게 하세요? 그럼 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왜 물어봐? 내가 저축하는 법에 대해서 물어보지 마. 그러다가 이벤트가 발생을 안 하면 상관이 없어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이벤트가 발생 안 하면 이렇게 가셔도 사실 문제는 없거든요. 문제는 없어요. 어떤 방식이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항상 인생은 예기치 못한 이벤트들이 정말 많이 발생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사람들은 또 거꾸로 돌아옵니다. 뭐부터 제일 만작만작거려요? 보험 먼저 만작만작거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 먼저 깰 생각부터 해요. 근데 보험이라는 거는 예적금은 3년이 최대예요. 은행에서 팔 수 있는 기간은 3년이. 그러다 보니까 단기죠. 근데 보험 상품은 대부분이 중장기 상품이에요. 최소 5년부터 해가지고 20년, 30년이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가입할 때는 10년이었어요. 그런데 한 7년 시점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경제적으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게 제일 먼저 만지작 하는데 해지한국금이 얼마 돼서 친구한테 물어봅니다. 해지한국금 보니까 내가 나입한 것보다는 한참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때부터 친구를 욕할 수는 없고 보험사 나쁜 놈들 이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 있어서 보험사는 아직도 인식이 안 좋아요.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보다는 깨어있는 분들이 많아져갖고 보험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인 분들이 많아졌는데 이래서 그런 거예요. 이래서 실제로 근데 보험이라는 거는 내가 납입한 완료된 시점 이후부터 굉장히 위력을 발휘하는 게 보험이에요. 연금보험이든 동신보험이든 납입이 완료가 되면 나의 의무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나는 보험사로부터 이제 보장을 받고 혜택만 받아갈 것만 남았는데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께서는 그걸 못 버티세요. 못 버티고 실제 연금 같은 경우에는 납입 완료 이전에 해지하는 비율이 78%예요. 100명이면 22명만 끝까지 완료를 하시고 78명이 다 해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극소수예요. 그분들은 그냥 조용히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내가 받은 혜택들 조용히 받아가세요. 그런데 대부분의 국민들이 중간에 깨다 보니까 혜택을 못 받았죠. 심지어 손해까지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을 가입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이런 부분에서도 잘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나의 소득이 먼저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 가족들한테도 가입을 시킬 때 요거를 잘 설계를 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진짜 끝까지 유지를 잘 할 수 있을 것이고 당장의 소득만 보고 이 사람은 월 소득이 300인데 200만 원짜리 가입을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상품이 좋아도 유지가 되겠어요. 이게 유지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1년 시점 지나고 나 이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하고 깨게 되면은 해지한국금이 거의 0%였어요. 1년 안에 해지. 그러면 친구 사이 의절 당하고 이 사람들 피해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객하고 오래 가실 거다라고 하시면은 그 사람의 납입 여력을 잘 보시고 실제로 보통 30% 내외로 설정을 합니다. 내 소득의 30% 아래까지만 하셔가지고 보험을 가입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이 세계 1위예요. 독보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노인분들께서 많이 파산을 하고 계세요. KBS 다큐에서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한번 노후 파산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 두 할아버지께서 나오세요. 근데 이 다큐를 보시게 되면은 이 할아버지들이 왕년에 엄청 잘 나갔었거든요. 한 분은 대기업 임원이셨고 한 분은 중소기업 사장입니다. 그런데 뒤에 배경을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단칸방에서 살고 계세요. 그때는 자신이 엄청 많았죠. 내가 젊었을 때는 쓰러져도 일어날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2020년도에 파산한 인구가 1,700명 정도 돼요. 근데 그 중에 4분의 1이 60세 이상이었어요. 중요한 건 노후에 파산을 하시면 재기할 힘이 전혀 없어요. 재기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국가는 국민들에게 삼중 보장 체계라고 해가지고 요거 혹시 시험 보실 때 보셨나요? 삼중 보장 체계? 이거 처음 보셨어요? 이렇게 국가는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질 권리가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초로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 국민연금이죠. 국민 누구든 다 보장받을 수 있게끔 설계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보장하는데 아시다시피 국민연금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옵니다. 딱 좋은 거 하나 있어요. 국민연금이 딱 좋은 거 하나. 물가상승률을 반영합니다. 매년. 그거 하나 좋은 게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거 자체가 너무 좁다 보니까 사실 노후를 보장하기에는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기업들한테도 퇴직금 받아가실 때 퇴직연금으로 받아가시게 되면 세제 혜택 드리겠습니다 하는데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퇴직금 하면 그냥 일시금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업을 해야 되니까. 연금은 못 받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마지막에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저희 보험사예요. 그래서 보험사의 혜택을 엄청 줘요. 세제 혜택을. 은행이나 증권은 이런 세제 혜택이 없어요. 근데 보험사에게 세제 혜택을 많이 줍니다. 그 이유가 바로 국민의 노후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국가가 못하고 기업이 못하는 거를 저희 보험사에서 좀